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분석할 사건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차.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사상구 학장동, 아주 저평가된 지역인데, 자,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1차 삼성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8.1평, 대지권 7.5평, 건물 토지 전부 매각. 특별한 물건 내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는 어떤 금융권입니다. 자, 결국 이자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이런 일반적인 사건이고, 입찰 14일 전, 그러니까 지금은 13일 전입니다. 2021년 3월 24일 1차 매각 예정이고, 감정가 1억 5,900, 아직 유찰 안 됐습니다. 자, 경매 접수가 2020년 3월 13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만에 진행이 됩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이해관계자의 권리 신고가 있는가. 자, 보면 돈 받아야 될 게 있는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그리고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의 권리 신고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자, 점유와 관련된 어떤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위험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권리 신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황 조사들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점유관계 보면 임차인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것 같다. 임차인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폐문이다. 만날 수는 없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세대는 아닌데 황 누구 세대가 전입돼 있다.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다. 왜? 찾아와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고 전입은 돼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된 바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에 나와 있는데 소유자와 같은 세대는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임차인이 아닌가? 일단 임차인으로 가정하고 경매 진행 사항과 관련된 우편물을 모두 다 발송합니다. 실제로 발송했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송달 간주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고, 자, 중요한 건 그럼 이 사람 전입일이 언제냐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다면 그냥 명도 대상자로 취급하고 진행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빠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만 있습니다. 점유 부분이 뭔지, 기간이 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된 바는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권리 신고도 없다. 자, 그런데 전입일자만 있는 거죠. 2009년 5월 27일. 자, 그러면 등기 현황을 보면 2009년이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장 빠른 근저당. 자, 경매 신청했던 이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날짜가 2018년 11월 1일입니다. 전입된 날짜는 2009년입니다. 당연히 전입일이 빠르니까 인수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냥 무상점유자인, 그냥 소유자와 어떤 원친인적 관계라든지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내줬던 어떤 그런 관계라면 이 전입일자가 빠르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러나 이게 임차인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일단 우리 인지했고, 거기서 약간의 가정을 하고 낙찰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황 누구라고 전입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전입은 있고, 그 사람의 보증금 월세, 어떤 법률적 점유의 권한은 확인할 수 없고 권리 신고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권리자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입만 빠르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 자, 등기는 모두 다 삭제됩니다. 다만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 자, 관리비, 이 조사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 집에 점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명도에 영향을 주고 결국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연체됐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혹시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살고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임차인은 일단 법원에서는 임차인으로 보고 황 누구누구 세대라고 기재해 놨습니다. 자, 점유자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는,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점유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낙찰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는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 이 사람의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입찰할 수 있다. 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낙찰가를 산정하려면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서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겠다, 이러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그냥 점유만 있는 그러한 점유자라 가정을 하고 일단 낙찰가를 산정할 겁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와 황 누구누구 세대, 자, 이 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합의를 해서 지급하고 명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이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황 누구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인가 아닌가를 다투는 그런 명도 소송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정하고, 만약에 소송이 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명도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감안된 낙찰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이 물건을 의뢰받아서 현장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물건으로 경쟁이 붙였을 때 어느 정도 될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관계를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라 가정하고 이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의 예상되는 가치, 그리고 그 예상되는 낙찰가, 자,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은 8층이고 동행입니다. 동평행 때 호가를 보면 1층 1억 5천, 그리고 25층에 1억 9천3백, 4층에 1억 7천, 그러니까 저층은 한 1억 중반 정도, 그리고 고층은 1억 후반 정도, 이렇게 1억 7천도 많네요. 4층, 6층, 7층 전부 1억 7천입니다. 자, 우리 물건이 8층이니까 한 1억 7천, 이 호가되는 물건들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실제 거래됐던 사례를 보면 최근에 4층에 1억 6천3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7천 호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시장과 매도자들, 어떤 수요자와 매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큰 시각 차이는 없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작년 거래를 보면 조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자, 이때 보면 1억 7천, 1억 5천5백, 1억 5천 7백, 1억 8천 3백. 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 그냥 살짝 영향을 받듯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억 7천 정도는 갈 수 있는,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대상물의 가치 보시면 감정가는 1억 5천 9백이다. 자,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자, 호가는 1억 7천 정도인데 조금 더 깎아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1억 6천과 7천 이 사이에 낙찰가가,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감정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이다. 최근에 있었던 2월 24일 삼성, 2차 삼성, 그리고 2월 17일 모카 아파트 분석해보면 전용 18, 15였습니다. 2차, 1차에 낙찰됐고 경쟁률은 2대1, 8대1이었습니다. 자, 그때 감정이 1억 8천, 삼성은 1억 8천, 모카는 1억 2,600. 자, 거래 가능 금액을 보면 삼성은 1억 8천 그대로입니다. 즉, 삼성 아파트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자, 이 모카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1억 2,600 감정인데 실제 거래를 하려면 한 1억 5천 정도를 줘야 되는, 즉 조금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아파트들이 옹기종기 몰려있는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왜 여기만 조금 올랐을까?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5천, 낙찰가는 1억 4,155만 원. 자, 그래서 94.3% 기록했고, 이 삼성은 84.0. 확실히 시장에서의 반응이 낮은, 아마 좀 더 고지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가중 평균을 구하면 90.04 정도 됩니다. 따라서 1차 삼성 아파트 1억 6천에 적용해 보면 1억 4,466만 원. 자, 그리고 상한가 7천 정도에 적용해 보면 1억 5,370. 즉 지금 어떤 걸 적용해도 감정보다 낮습니다. 즉 그래서 이 물건은 유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건이다. 자, 1억 6천 정도를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본다면 1억 4,500 정도. 1억 7천을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본다면 이 금액이 낙찰될 것이다. 자, 아까 봤던 확인 안 된 점유자 황 누구누구 세대. 자, 있죠. 자, 이 사람의 권리가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 이 사람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권한이 대항력이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가정하에 분석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 만약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격에 지금 제가 분석한 이 가격 낙찰 안 됩니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유찰도 여러 번 될 겁니다. 아주 많이 유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다 가정하고 일반적인 물건으로서 시장에 자연적인 경쟁에 붙었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물건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억 4,500과 1억 5,400 이 범위 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인데, 자, 중요한 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